요새 극한의 가성비 제품들을 연달아 출시해주고 있는 QCY에서 새로운 스마트워치들이 출시되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모델은 QCY의 GS2 제품인데요. QCY의 스마트워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일단 1세대 제품으로 GTC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개선된 GTS가 출시되었고요. 그 다음 2세대로는 원형인 GT 모델과 네모형인 GS 모델이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후속작인 GT2와 GS2가 최근 출시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GTS 모델을 직접 사서 리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GS2와 GT2 모델을 모두 구매했는데, 일단 오늘은 네모난 GS2에 대한 리뷰입니다. 비닐 포장을 뜯어서 박스를 보는데 박스의 퀄리티가 상당하네요. 모델의 이미지 부분에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이폰 박스에서 보던 방식입니다. 옆면에는 이제 익숙한 QCY 로고가 Be Creative, Go Beyond라는 슬로건과 함께 있고요. 박스의 뒷면을 보면 간단하게 4개의 핵심 기능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1.96인치 아몰레드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100개의 운동 측정 기능, 그리고 IPX7 방수 등급과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기능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그 외에도 전화 수발신도 되고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박스를 위로 열어주면 스펀지에 둘러싸인 QCY GS2의 본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본 밴드는 실리콘 밴드인데 애플워치를 닮은 잠금 구조가 적용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에는 보호용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바로 떼주었습니다. 그 외 구성품으로는 뒤에 충전기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저가형 스마트워치나 미밴드에서 자주 보던 자석 방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작은 설명서도 하나 들어있는데, 한쪽은 중국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한쪽은 영어로 적혀 있어서 보기 편했습니다. 첫 세팅을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해야 하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줘도 되고 그냥 앱스토어에서 QCY를 검색해줘도 됩니다. 참고로 QCY 이어폰을 세팅했던 앱과 같은 앱입니다. QCY GS2의 본체에도 전원을 켜면은 QCY 로고가 뜨면서 부팅이 되고요.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폰트가 고딕 계열로 깔끔해졌네요. 이 상태에서 QCY 앱에서 디바이스 추가하기로 들어가면 기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편했습니다. 몇 개의 권한만 허용해주면 바로 스마트워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 세팅은 완료되었고요. 본격적인 기능 소개를 드리기 전에 첫인상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자마자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몰레드로 쨍한 화면 디스플레이였어요. 1.96인치 대화면에 410x50이 고해상도라서 픽셀 깨짐 없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살짝 곡면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아주 살짝 휘어져 있어서 언뜻 보면 눈에 띄진 않았지만 터치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하면은 체감이 바로 왔습니다. 왼쪽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로 보이는 구멍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기존에 있던 버튼 외에도 새로 생긴 크라운이 있었는데, 이거를 돌리면 워치페이스를 바로 변경할 수 있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물리적으로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운동 측정으로 바로 진입하고요. 크라운 버튼을 누르면 메뉴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메뉴 화면에서도 크라운을 돌려서 스크롤을 할 수 있네요. 제품 박스에도 있던 기본 워치페이스가 이건데요. 초침도 돌아가네요. 4개 구석에 정보도 표시되고 검은색 컬러에 맞게 미니멀하고 깔끔하기는 한데, 저는 네모형 스마트워치는 디지털 시계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건 이따가 세팅해 보도록 하고 일단 손목에 착용을 해볼게요. 스트랩은 좀 가벼우면서 고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살갗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에 끼운 다음에 안쪽으로 말아 넣어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쓰려면 워치 스트랩은 따로 구매해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손목은 17cm 정도로 남자 평균 정도 되고요. 여성분이나 손목이 얇은 분은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기 비교해 보시라고 애플워치 울트라와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도 해상도가 502/410으로 GS2와 똑같은데, 사이즈는 애플워치 울트라가 1.92인치이고 QCY GS2가 1.96인치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이즈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상하 좌우의 베젤이 균등한 울트라에 비해서 GS2는 상하 베젤이 더 두꺼운 비대칭 구조입니다. 실제로 밖에서 착용했던 샷도 몇 개 보여드릴게요. 평소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로 간단한 시간만 보이다가 손목을 들어주면 인식해서 바로 화면을 켜 워치페이스를 보여줍니다. 화면이 켜지는 반응 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럼 스마트워치로서의 기능들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초기 화면에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알림들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까지 모두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면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빠른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화면 밝기와 같이 자주 설정이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울리지 않게 하는 방해 금지 모드도 켤 수가 있고요. 방해 금지 모드 시간대도 미리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자꾸 꺼지는 게 싫으시면 5분 동안 강제로 켜져 있게 할 수도 있고요. 알람 시간도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설정할 때 크라운을 돌려서 조정할 수가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를 흰색으로 밝히는 손전등 기능도 있고요. 원터치로 무음 모드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세팅을 위해 메인 설정 메뉴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 화면인 다이얼 세팅은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처음에는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여기서 켜줘야 합니다. 상시 켜짐으로 해두거나 켜져 있는 시간대를 설정해 둘 수도 있고요. 항상 켜져 있는 다이얼의 유형은 디지털과 포인터 두 개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포인터 다이얼은 이렇게 생겼고요. 동그란 모양이 너무 작아서 네모 디스플레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포인터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시간과 날짜만 표시되는데 전 이게 좀 더 보기 좋더라고요. 전화 걸기도 스마트워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에서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서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물론 실제 전화는 페어링된 스마트폰에서 걸게 되는 거고 워치로 받을 수 있는 거죠. GS2에 탑재된 자체 스피커와 마이크를 활용한 전화 음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에도 전화 기능은 필수로 탑재되는 것 같습니다. 무려 100개의 운동 측정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보통은 달리기와 러닝머신만 하게 되겠죠. 내장 GPS는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GPS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화면이 워낙 커서 숫자도 큼지막하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확도는 담보하지 못하겠지만 심박수 측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측정이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압력 메뉴는 스트레스인 것 같은데 이건 잘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워치를 차고 자면 수면 시간도 꽤 정확하게 측정해줍니다. 음악에서는 페어링 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음악 재생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음 트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음악 제목도 화면에 떠서 골라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크라운을 돌려서 볼륨을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었네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게임 기능도 있었는데요. 갤러그 컨셉의 슈팅 게임으로 이동만 조작 가능한 간단한 게임입니다. 굳이 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시계로서 기본적인 스톱워치 기능도 물론 들어있고 활용도가 높은 타이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애플워치의 타이머 메뉴를 꼭 빼닮았네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전화 찾기 기능도 있고요. 카메라 셔터 기능도 있는데 이 기능을 쓰려면 QCY 앱을 스마트폰에서 열어야 합니다. QCY 앱에서 사진을 찍히다 보니까 카메라 앱의 설정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상태로 촬영을 하면 사진첩으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계산기 기능도 있고요. 화면이 큼직큼직해서 버튼 누르기가 쉬웠네요. 소리와 진동 메뉴에 들어가면 진동 세기도 조정할 수가 있네요. 기본은 하이로 되어 있어서 모더레이트로 바꿔주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밴드가 너무 딱 달라붙는 재질이라서 불편했는데요. 이 남는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데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밴드를 교체하는 방법은 안쪽에 레버를 당겨서 풀어주는 방식이고요. 손톱만 조금 있으면 맨손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밴드의 폭이 22mm였네요. 갤럭시 워치 시리즈나 어메이지핏은 이제 거의 20mm로 통일이 되었는데 22mm짜리를 구하기는 살짝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QCY의 GT2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가성비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겠는데요. 겨우 3만원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서 웬만한 카시오 디지털 시계보다 저렴한 가격입니다. 특히 이 GS2 모델은 디스플레이 스펙이 말도 안 되게 좋은데요. 아몰레드 화면에 해상도도 애플워치 울트라와 같은 고해상도를 탑재하였고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지원해서 시계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합니다. 1.96인치 화면 크기도 상당히 커서 눈에도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워치로서 기본적인 문자, 카톡 알림, 전화 기능까지도 완벽하게 지원해서 이제는 굳이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비싼 기기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에 새로 생긴 디지털 크라운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날로그 시계의 태엽을 감을 때랑 비슷한 소리와 촉감이 나서 재미있었습니다. 외관도 이제 더 이상 저가형 티가 나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재질로 마감되어서 기본 스트랩만 교체하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 같네요. 단점으로 꼽을 수 있던 건 일단 배터리였는데요. 스펙상에서는 사용시간이 최대 10일로 되어 있지만 다양한 기능을 실사용하다 보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는 충전이 필수로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밖에 안 가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보다는 낫지만 다른 가성비 스마트워치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었네요. 그리고 배터리 잔여량도 10% 단위로만 보여서 잔여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려웠어요. 이번에 폰트도 깔끔하게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번역이 어색한 부분들은 남아있었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쓰다 보니까 가끔 페어링이 풀려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패치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워치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건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목이 가는 분은 애플워치 울트라급의 크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QCY GS2는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가성비를 선보이는 제품이었어요. 당분간은 이거 이상의 가성비 스마트워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후속작인 QCY GS3 시리즈 정도가 나오면 또 어떤 스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자매품인 QCY GT2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사용해 본 뒤에 리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쓸 스마트워치를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